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해야 될 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이고요. 자바스크립트의 JSP 쪽도 이제 조금 가미를 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사이트 중에서 이 W3 코urse 제가 즐겨찾기 해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W3 코urse 가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튜토리얼스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스 눌러보시면 거기에 Run HTML, Run HTML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영문이 좀 힘드시면 이제 이쪽에 지구본 있는 데서 누르시면 이제 한글로 저희가 얘를 지문 눌러서 언어 선택을 해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보일 수 있으십니다. 보시면 한국어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을 해주시고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그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가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는 한글로 번역돼 있고 어떤 거는 영문으로 돼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로 돼 있으신데 얘를 이제 언어 번역을 이용해서 번역하고 있는 거고요.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제 테이블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HTML is Standard Markup Language for Web P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을 배우는데 얘는 표준으로 만들어서 어떤 브라우저든지 똑같이 볼 수 있는 마크업 뭔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얘도 랭귀지구나. 랭귀지는 항상 보는데 그렇게 이제 그 쉽게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걸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구글링에서 HTML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약자인지 보시면 그 위키 나무 위키백과 이런 데 가서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개요가 나오시고 이 내용이 이제 그 이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마크업 정보를 표시하는 마크업 언어이다.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하네요. 언어이다 라고 되어 있으시고 마크업 언어란 그 뜻은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름이 HTML, 마크업 랭귀지, ML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크업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게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 약자입니다. 이 약자 무슨 약자인지 왜 안 써져 있지? 네, 밑에서 그래서 이제 크롬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한번 그러면 아니라 그 네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하이퍼가 뭐지? 하이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 이제 어학사전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그 하이퍼 들뜬 흥분한 뭐 이런 게 과도한 지나친 이런 뜻이 있네요. 광고 선전을 하다 뭔가를 이제 표시를 해서 선전을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하이퍼구나. 뭔가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걸 하이퍼라고 얘기하는구나. 지금 HTML이 무슨 약자인지 보기 위해서 찾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HTML을 네이버 같은 데서 다시 이제 무슨 약자인지 보기 위해서 자 HTML 이렇게 써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고 뭐 어학사전 같은 데 보시면 여기 하이퍼텍스트라고 돼 있어요. 하이퍼 여기서 보시면 지식백과에 보시면 하이퍼텍스트라고 돼 있으시고요. 웹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웹 언어 종류다 이렇게 써있는데 마크업 랭귀지가 이렇게 마크업 랭귀지가 돼 있으면서 근데 이제 하이퍼라고 돼 있고요. 텍스트 돼 있습니다. 뭔가 데이터를 앞에다가 보여지게 들뜨게 해서 사용되는 이런 랭귀지에 해당되는다. 이제 텍스트 그런 글자를 이제 그 사용하는 마크업 랭귀지구나 이렇게 되는데 마크업 랭귀지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어떤 영역을 표시해서 사용되는 것을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학사전에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하이퍼는 이제 잘 모르니까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다. 들뜬, 흥분한, 숨겨져 있는 걸 밖으로 표출을 해내는 이런 게 이제 하이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광고를 위해서 이제 밖으로 표시해서 사용되는 거를 하이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텍스트니까 글자로 저희가 이제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밖으로 이제 표시를 해서 사용되는 거죠. 텍스트는 전부 다 아시니까 어학사전 안 찾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크업이라고 했는데 마크업이 뭐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학사전 찾아보시면 가격 인상, 가격 인상 이렇게 쓰시고 교정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마크업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손질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거나 쓰는 것을 이제 마크업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ML이 붙어 있으면요. 저희가 ML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ML 이렇게 맨 뒤에 뭐뭐뭐라고 붙어 있고 ML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제 어떤 영역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역이 먼저 돼 있고 요 부분이 현재 틀렸어요. 요 부분이 현재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영역을 표시를 해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제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어 표시를 하는 것을 보통 뭐로 하냐면 태그라는 것을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태그라는 형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영역이에요 라고 이제 선언을 해두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마크업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그 중에 HTML이 맨 ML로 끝나 있어요.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지금 보시면 자 서버 쪽 지금 서버스 안에 여기 서버.xml 여기 컨텍스트 XML 말고 미안해. 서버.xml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얘도 이제 XML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얘도 이제 이렇게 꺽쇠 표시로 이렇게 되면서 영역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와 끝나는 거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글로벌 네이밍 리소시스 돼 있는 요거랑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그를 이용해서 어떤 영역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렇게 태그로 어떤 영역을 묶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는 뭘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태그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HTML이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 이런 게 있으시고요. 방금 전에 봤듯이 이제 XML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XML을 상당히 많이 볼 건데 XML 해당되는 것을 많이 보실 텐데 이게 뒤에 ML이 붙어 있잖아요. 얘도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떤 영역을 표시하고 라고 할 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뒤에 ML이 붙어 있으면 어떤 영역을 표시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뭔가를 데이터를 집어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네, HTML은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로 화면에 이렇게 띄워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영역을 표시한 거죠. 이 영역은 어떻게 이제 표시를 해달라라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쓰는 게 웹브라우저라는 거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그런 것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배우시는 게 HTML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TML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제 HTML is 스탠다드니까 그 다른 브라우저도 이 표준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크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이걸 맞춰야 되고 사파리나 아니면 이제 그 파이어폭스 이런 것도 브라우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도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스탠다드 마크로 랭귀지고요.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웹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랭귀지가 HTML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HTML은 파일이에요. HTML 태그 파일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온다 그래도 F11을 눌러서 이렇게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요런 태그에 대한 텍스트 파일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이제 띄워서 보여주는 거죠.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HTML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검사라는 게 있어요. 검사 하시면 이제 소스가 이렇게 그냥 보이세요. 거기에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떠 있는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것을 마우스가 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검사를 누르면 얘를 어떻게 만들었지를 여기다 보여준다. 아시겠죠? 소스를 F11을 직접 눌러서 이제 직접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F11을 누르면 이게 닫혀진 상태로 이게 영역이 그냥 F11을 바로 눌렀을 때는 그냥 닫혀진 상태로 그냥 이게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고 나와서 이게 열어서 보셔야 되거든요. 열어서 보셔서 그 내 안에 내용이 뭐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검사 크롬에서입니다. 크롬에서 검사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소스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 그 크롬에서는 그 엣지나 이렇게 크롬이나 저희가 그 엣지 엣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 뭐 브라우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자, 네이버 닷컴으로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엣지나 이런 데서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제 검사 부분이 있고 페이지 원본 보기 뭐 이런 게 있네요. 페이지 원본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요 소스를 이렇게 HTML 소스를 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야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 네이버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짜야 되는데 엄청 많죠. 이렇게 엄청 많아서 지금 몇 페이지 짜셔야 되냐면 3000페이지 이상 짜셔야 되는데 3900페이지 4000페이지 정도 짜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인풋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걔네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거의 뭐 몇만 줄에 해당되는 코드를 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이제 짜셔야 되는데 이게 이거 그냥 이런 페이지를 그냥 뚜닥뚜닥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건 자동은 없어요. 이제 개발자로 들어서는 순간 자동은 없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오시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짜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제 소스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페이지 소스 보기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소스 보기 제공해서 소스 보기도 할 수 있고 검사를 눌러서 특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꼭 찍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페이지 소스를 어떻게 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HTML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텍스트 부분이 있고요.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그 흐름 구조상 이제 여기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끝이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텍스트로 그냥 쓰신 거예요. 텍스트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서는 HTML인데 HTML 중에서는 이제 특정한 영역을 표시를 해서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게 하는지를 이제 쓰게 돼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텍스트 구조상 그냥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으시고요. 텍스트 구조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박스 구조가 있으세요. 박스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시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박스 구조예요. 이렇게 테이블로 만든 건 박스 구조인데 이렇게 쓰신 거는 텍스트예요. 텍스트와 박스를 호중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태그로 사용되는데 얘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태그예요. 얘는 박스를 사용하는 태그예요.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보여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HTML은 특별히 HTML은 태그를 여기서부터 HTML이라고 합니다. 라고 HTML 태그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문자를 쓰셔도 되고 소문자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주로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저는 소문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HTML부터 이제 여기 끝나는 데는 슬래시 HTML까지예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영역 표시를 한다. 이해되시겠죠?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가 있어요. 끝나는 태그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인트로듀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HTML이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마크업 랭귀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다 라고 돼 있으면서 이거는 스탠더드 표준이고요.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에 해당되는 거고, 됐죠? 해당되는 거고 이런 거는 쭉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심플 레이트 도큐멘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부터 슬래시 HTML까지 돼 있는데 여기 독 타입이 한 개 나와 있어요. 꺽쇠 표시 느낌표 이렇게 하시면 이 전체 페이지는 어떤 형식의 파일입니다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게 독 타입입니다. 도큐멘트 타입. 독 타입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더라도 제가 HTML이면 독 타입을 HTML로 인식을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저희는 이제 HTML이라고 독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독 타입은 이제 이게 인터넷상에서 HTML은 HTML 버전 1.0부터 계속 버전업 돼가지고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HTML이 5.0이 있습니다. 5.0을 쓸 때는 이게 이제 브라우저에 어떤 거를 형식을 맞춰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으면 5.0으로 인식을 해요.
4.0까지는 그런 걸 지정을 했었어야 됐어요. 4.xx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브라우저에 어떤 도큐멘트하고 연결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거기 형식에 맞춰서 써주세요 라고 이제 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5.0 이상부터는 그냥 HTML입니다 라고 쓰면 그 HTML 독타입에 해당되는 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인트 웹상에서.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경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HTML이나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시작과 도큐멘트 마찬가지로 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HTML이에요 라고 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안에 헤드가 있죠. 헤드 그리고 바디가 있습니다. 크게 헤드하고 바디로 나눠요. 바디로 나눠서 사용이 되는데 헤드 부분이 있고 헤드의 시작, 헤드의 끝, 바디의 시작, 바디의 끝. 아 되게 편하다 그죠? 예,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HTML 부분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헤드, 두 번째는 바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디에 사용을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설정에 해당되는 것은 그 헤더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태그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태그를 먼저 태그라 그러면 뭘 태그라고 하냐면 꺽쇠 표시를 써요. 이렇게 꺽쇠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태그에 대한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태그명을 여기다 쓰시고요. 꺽쇠 표시를 이렇게 닫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꺽쇠 표시로 시작해서 꺽쇠 표시를 닫는 것을 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웹상에서 이렇게 꺽쇠 표시를 저희가 이대로 쓰시면 안 되세요. 꺽쇠 표시를 쓰는 순간 아예 태그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인식할 수 있어서 보통 이런 꺽쇠 표시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슬래시 쓰시고요. 태그명을 이렇게 쓰셔서 영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라 그러면 이게 꺽쇠 표시하고 꺽쇠 표시 열기와 꺽쇠 표시 닫기 사이에 태그명을 써놓은 것을 태그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HTML 태그라고 읽어줘요. HTML 태그입니다. 라고 읽어준다. 아시겠죠? 제가 HTML 태그, G 태그, M 태그 이렇게 쓰시면 이게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읽을 때 꺽쇠 표시 안에 그 글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그 열기 시작하는 거와 끝나는 태그가 같이 있어요. 페어로 보통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단독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단독 태그라는 게 있으신데 단독 태그는 BER 줄바꿈하고 말아요. 여기 이 자리에 BER에서 그 줄바꿈을 해주세요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태그 한 개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닫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닫는 게 없이 사용하는 태그이고요. 이거를 꼭 나는 이게 단독 태그로 쓰는 거예요 라고 할 때는 BR 뒤에 BR 슬래시를 이렇게 써줍니다. BR 슬래시를 써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단독 태그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게 BR을 시작했는데 끝났어요. 요 태그로 끝났어요 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BR을 그냥 쓰셔도 되고요.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반드시 뒤에 이제 BR 태그 닫는 게 없고요. 얘는 나는 혼자 쓰는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BR 슬래시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닫는 태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냥 이 태그 하나로만 사용을 하는 태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태그와 단독 태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HTML이니까 HTML 태그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슬래시 HTML로 끝나요. 이 안에다가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쓰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이 태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헤드 태그가 있습니다. 헤드 머리 쪽에 해당되는 헤드 태그가 있고요. 헤드 태그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바디 태그가 HTML 안에 속해 있다. 아시겠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어려운 말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HTML 태그 안에는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HTML의 구성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는데 그 헤드 태그는 뭘 사용하는지 하면 주로 이제 설정에 대한 것을 여기다 씁니다. 설정. 그 이미지를 쌓이는데 얘는 빨갛게 하고 얘는 한글은 UTF-8로 하고 이런 것을 여기다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헤드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정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설정은 여기서 이제 한글은 뭘로 하고 이런 걸 메타 태그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타에 해당되는 정보나 아니면은 CSS도 다른 데다가 막 쓸 수 있긴 한데 주로 헤드에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설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바디 부분은 이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부분을 바디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여지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바디 태그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여기 까맣게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헤더 태그에다가 지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는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가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얘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HTML의 구성에는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다. 얘는 영역이기 때문에 헤드로 시작하고 슬래시 헤드로 끝나야 한다. 얘도 바디로 시작하고 슬래시 바디로 끝나야 한다. 되시겠죠? 이클립스에서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뭐 디클레이트 디파인, 뭐 도큐멘트 HTML5의 독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는 거죠. HTML만 딸랑 써서 이제 HTML5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요. 낮은 버전들은 전부 다 버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얘를 이제 이 사용할 때에 어떤 태그를 써야 한다 이런 것을 선언해 놓은 그런 파일이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선언하는데 HTML5부터는 그냥 독타입 HTML 이렇게 쓰시면 끝.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HTML이 루트라고 되어 있죠. 루트 엘리먼트. 여기서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성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HTML부터 슬래시 HTML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사이에 뭔가 막 잔뜩 들어가 있다. 그 안에는 헤드와 푸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헤드 나와 있죠. 헤드 되어 있고요. About HTML 페이지에 대한 메타 정보에 대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고요. 바디가 도큐멘트 뭐 디파인 선언되는데 바디에 해당되는 건데 뭐 컨테이너에서 비저블 컨테이너죠. all 비저블 컨테이너 보여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바디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태그들은 보시면서 사용을 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태그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때 저희가 뭘 쓸 수 있냐면 엘리먼트 뭐 HTML 에디터는 말고 웨이지 기본적인 건 나중에 하면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 엘리먼트 돼 있는데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어트리뷰트 속성이라는 게 나왔다. 어트리뷰트가 뭐죠? 어트리뷰트 속성. 이거 아셔야 이제 보는데 편하시겠죠. 속성 이런 게 있다. 자, 이제 어트리뷰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트리뷰트를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쓰나? 자, 어트리뷰트 A 태그의 어트리뷰트 여기 보시면 href 어트리뷰트는 hr 여기 이름을 키를 여기다 써놔요. 그리고 이퀄 썼습니다. 이퀄. 프로그램에서는 요 문자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저장을 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장. 아시겠죠?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사용하는 것을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한다. 어트리뷰트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트리뷰트가 우리가 선언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선언하지 않고 못하고 쓰는 게 있어요. 이미 선언되어 있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트리뷰트를 선언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변수란 얘기예요. 변수. 아시겠죠? 아, 태그에는 변수를 갖고 있구나. 이게 A 태그에는 href라는 변수를 갖고 있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동작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쉽죠? 네,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꼴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저장해 놓는구나. 이해되시죠? 저장해 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걸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거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미지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지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파일명이 필요해요. 이미지 파일명.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명을 어떻게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태그에다가 여기 파일명에 해당하는 것을 src라는 어트리뷰트에다가 저장을 하는구나. src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놔야 얘가 이미지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태그에는 속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속성.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실 게 속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얘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디 태그가 있고 이렇게 구성해 돼 있는데 저희가 태그 안에는 속성이 있고요. 속성이 있습니다. 얘는 값을 저장해 놓는 거죠. 값을 저장.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그걸 꺼내다가 이렇게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값을 제대로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동작을 하지 않는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값이 제대로 된 게 제대로 된 걸 써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런 건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어트리뷰트, 저희가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한다. 영어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안타깝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발을 하려면 그 영어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죠. 의사소통.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바 할 때 이거 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 이꼬로 멤버 변수 이 전역 변수 이꼬로 전역 변수 어떤 객체에 해당되는 변수 전역 변수 이꼬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속성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이 이 속성은 그 어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프로퍼티라는 그 이거랑은 또 똑같은데 한국말로는 프로퍼티 속성 이거하고 다 동일한 거라고요.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는데 그 어트리뷰트하고 프로퍼티는 속성 그 이런 차이는 좀 있어요. 그 어트리뷰트는 변수를 직접 선언한 걸 의미하고요. 프로퍼티는 게터 세터를 만든 걸 의미해요. 구조는 조금 틀리지만 동작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똑같다. 그래서 변수, 멤버 변수, 전역 변수, 속성, 어트리뷰트, 프로퍼티는 다 같은 얘기다. 기능상.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저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같은 거라고 얘기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어떤 키를 한 개 선언해 놓고 거기다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아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태그 안에다가 이제 속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쪽에 보시면 자, HTML 돼 있는데 HTML에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벤트. 저희가 HTML 포맷이 있고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뭐예요? 어디 앞에 있을 텐데 이벤트 좀 찾아보세요. 눈이 가물가물하네. 컨트롤 F3 이벤트. 이게 여기 아니라 여기 브라우저에서 F3. 여기 있죠? 레퍼런시스에서 HTML 이벤트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온 이벤트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이벤트, 그 다음에 이쪽에 폼 이벤트, 그 다음에 키보드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이런 게 있습니다. 드래그 이벤트, 클립보드 이벤트, 클립보드에 있는 거를 뭘 해오자, 카피하자, 패스세트에서 붙여넣기 하자, 컷, 오류두기 하자 이런 이벤트가 있고요. 메디아 이벤트가 있습니다. 뭘 이제 스타 스크립트에서 이벤트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믹스 이벤트, 뭐 토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로 써져 있는데 제가 한 개만 눌러볼게요. 그 마우스 이벤트 중에서 온클릭 이벤트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온클릭 쓰시고 여기다 처리문을 작성한다. 이렇게 처리문. 그럼 얘는 뭘까요? 온클릭은 뭐죠? 자바에서 메소드예요. 메소드. 처리문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 펑션을 호출해서 실행하자. 되시겠죠? 실행하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태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속성, 값을 저장할 수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거 굳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예배할 때는 이제 이벤트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벤트인데 이벤트를 지정하는 것은 뭐라냐면 이제 이게는 이제 그 함수, 메소드 이런 겁니다. 메소드 처리되어져 있는 처리문이 메소드가 이제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리문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 처리문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으로 되시겠죠? 자바스크립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태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속성도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값을 저장하는 것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있어요. 이 처리하는 게 메소드죠. 자바에서 객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객체란 클래스를 생성한 걸 객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쓰시면 브라우저 안에서 얘가 그 존재하는 데이터로 남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값을 저장하는 거와 처리하는 게 같이 있죠. 같이 존재해요. 자바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랬죠? 객체라고 얘기했죠. 객체는 클래스를 선언해서 걔를 생성한 걸 의미하는데 클래스 안에는
저장하는 변수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이걸 객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태그 보여준 태그 이꼬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엘리먼트 요소라고 얘기하고, 이제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얘기해 준다. 엘리먼트라고 얘기해 주고요. 이거는 똑같이 객체라고 얘기해 줘요. HTML 객체, 헤드 객체, 바디 객체. 왜죠? 변수를 저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를 선언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써줍니다. 태그라는 얘기도 쓰고, 요소라고도 쓰기도 하고, 객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HTML 객체, A 객체, 뭐 이러면서 태그라고는 얘기 대신에 객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막 코딩에서 막 들리니까 이런 게 맨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힘든 거예요. 초보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귀에 자꾸 들으면서, 야, 이거 지금 영어로는 어트리뷰트 이제 요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뭐 맨 처음에 뭐 HTML에 해당하는 여기 태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태그라고 돼 있는데 또 클릭해 보시면 그 엘리먼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 A 클릭해 보시면 이게 HTML에서 돼 있는데 yourself example browser 돼 있고 define 선언돼 있는데 페이지 언어 어쩌저쩌저 쓰시면서 뭐 어트리뷰트 얘기 나오면서 A 뭐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뭐 이렇게 태그라고 나오기도 하고 엘리먼트로 나오기도 하고 헷갈려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초보자들이 배울 때 그런 용어 정리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이제 태그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요소라고, 여기 문법상에서는 이제 엘리먼트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F12 눌러보시면, 얘가 F12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여기 항목이 엘리먼트예요. 엘리먼트, 바디 엘리먼트, 스크립트 엘리먼트, div 엘리먼트. 되시겠죠? 이거 엘리먼트라고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엘리먼트로 나오고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꺽스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예요. 태그로 되어 있으시고요. 이 안에 보시면 여기 되게 뭐 넓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스타일 이꼬르네,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 스타일이 뭐예요? 속성. 우리가 열 때는 변수. 아시겠죠? 자바 프로그램에서 변수. 되시겠죠? div 안에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이 스타일에 맞게 그 이미지가 디자인 돼서 이제 화면에 보이게 돼요. 이거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디도 있네요. 아이디. 이거를 이쪽으로 집어넣어라. 아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자.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냥 그 속성값이 한 개씩 있고, 한 개씩 두 개가 있습니다. 있고 값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죠. 값을 집어넣으면 화면에 표시를 하거나 이제 할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키거나 할 때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디는 프로그램 짤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스타일은 CSS를 개별적으로 줄 때 스타일을 줘요. 그 CSS를 전체적으로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 개씩 줄 때 스타일이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쓸 때 여기 스타일이 이렇게 스타일에 해당되는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탭이 스타일 탭이 나오면 이런 걸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HTML에는 변수와 속성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구나, 태그 안에. 그리고 이벤트라는 걸 갖고 있어서 이벤트는 그 메서드 처리하는 문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반 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서 해석하면서 이제 어떤 항목에다 뭘 집어넣으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쭉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되세요.